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조지아가 한국인에게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만이었죠. 2009년 우리 조지아는 전 세계에 애원했습니다. 그루지아 말고 조지아로 불러주세요. 러시아가 붙여준 식민의 이름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어느 나라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조지아입니다. 한국도 일본에게 이름을 빼앗겼던 아픔을 아니까요. 1950년 잿더미였던 나라, 이제는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이 된 나라, 조지아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권 한 장에 담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저는 그 현장에서 매일 목격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원더풀 코리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손이 한국 여권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7일 오전 10시 42분 트빌리시, 쇼타, 루스타벨리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저는 이곳에서 입국관리국 부국장으로 1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00명의 여행객을 마주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세계를 봤죠. 제 이름은 기오르기 메그렐리 슈빌리입니다. 1977년 트빌리시에서 태어나 소련 붕괴를 겪었고 독립조지아의 성장통을 온몸으로 느낀 세대예요. 트빌리시 국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2007년부터 이 공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의 전쟁, 경제 위기, 정치적 혼란까지 모두 겪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가슴이 뛴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이스탄불발 비행기가 도착했고 승객들이 줄지어 입국 심사대로 향했죠. 터키인, 독일인, 아랍에미리트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인 부부가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이 여권 2건을 건넸죠. 저는 스캐너에 여권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대한민국 여권, 무비자 입국 가능 기간 365일. 제 옆에서 신입 직원 니콜로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거 오류 아닙니까? 1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류가 아니야. 한국 여권은 특별하거든. 니콜로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중국인은 30일, 일본인도 1년이지만 관광만 가능한데 한국인은 왜 취업까지 되는 겁니까? 저는 입국 도장을 찍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야. 점심시간에 얘기해주지. 한국인 부부에게 여권을 돌려주며 저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지아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부부는 깜짝 놀라며 활짝 웃었어요. 남성이 한국어로 답했죠.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하시네요. 조금만요.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부부는 감동한 표정으로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제 뒤에서 니콜로즈가 중얼거렸어요. 부국장님, 왜 한국어까지 배우세요? 영어면 충분하잖아요. 저는 다음 여권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영어는 전 세계가 쓰는 언어지. 하지만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만 쓰는 언어야. 그래서 더 특별한 거야. 그들에게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지. 오전 내내 입국 심사는 계속됐습니다. 독일인 사업가는 90일 무비자를 받았고 중국인 관광객은 30일을 받았어요. 미국인은 1년이었지만 관광 목적만 가능했죠.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1년 무비자의 취업, 사업, 학업까지 모두 가능했어요. 제 심사대를 지나간 한국인은 오전에만 37명이었습니다. 젊은 배낭여행자부터 중년 부부, 프리랜서로 보이는 청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조지아를 찾고 있었죠. 11시쯤 특별한 한국인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어요. 여권을 건네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장기 체류요. 여기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살려고요. 여성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좋습니다. 1년간 체류 가능하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필요 없어요. 저는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다른 나라는 다 비자 받아야 한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조지아는 다릅니다. 한국 분들은 특별하니까요. 트빌리시 구시가지 추천합니다. 와이파이 빠르고 카페도 많아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환대받을 줄 몰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여성은 깊이 인사하고 떠났어요. 니콜로즈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 여자분 우는 것 같았는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해준 겁니까? 저는 다음 승객을 맞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준 거야. 세상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빗장을 열어준 거지.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자네는 아직 모르는 거야.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니콜로즈와 저는 공항 직원 식당에 앉았어요. 밖으로는 코카서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만년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니콜로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정말 궁금합니다. 왜 한국인에게만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겁니까? 중국은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 됐고요.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니콜로즈, 자네는 2008년을 기억하나? 러시아와의 전쟁 말씀이신가요? 그래. 그때 자네는 몇 살이었지? 16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리에 탱크가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5일 만에 우리는 영토의 20%를 잃었지. 아브하지아와 나모세티아를. 그리고 전 세계가 보고만 있었어. 니콜로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그때 나는 31살이었어. 공항에서 일한 지 1년째였지. 전쟁이 터지자 공항이 폐쇄됐고 우리는 집에서 뉴스만 봤어. 러시아 전투기가 트빌리시를 폭격하고 탱크가 우리 수도 근처까지 왔지. 우리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우리 정부는 깨달았어. 유럽도 미국도 정작 위기가 오면 우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말로는 지지한다고 했지만 군대는 안 보냈거든. 우리는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어. 그래서 한국입니까? 그래.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1950년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우리보다 더 가난했어. 1인당 국민소득이 $67였대. 조지아는 그때 소련의 일부로 그보다 나았거든.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35,000를 넘겼고 우린 아직 $5,000 수준이야.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니콜로즈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였어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 인상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거야. 한국은 북쪽에 북한이라는 적대국이 있어. 우리처럼 전쟁을 겪었고 우리처럼 국토가 분단됐지. 우리는 러시아 때문에 고통받고 한국은 북한 때문에 긴장 상태야. 상황이 정확히 같아. 니콜로즈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성공한 겁니까? 저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설명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외교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하고 러시아와도 관계를 유지했어. 어느 한쪽에만 기대지 않았지. 우리도 그래야 해. 유럽연합을 바라보면서도 러시아와 완전히 등지면 안 돼. 터키, 이란, 중국과도 손을 잡아야 하고. 하지만 그게 한국인에게 1년 무비자를 주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니콜로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아직 모르는 거야. 이건 단순한 관광 정책이 아니야. 이건 국가 생존 전략이지. 니콜로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에 투자하길 원해.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국의 IT 기술, 조선 기술, 자동차 기술을 우리 땅에 가져오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 자본이 훨씬 많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자본은 양날의 검이야. 돈은 많이 들어오지만 중국 정부의 영향력도 함께 들어와. 우리가 원하는 건 순수한 경제 협력이지 정치적 종속이 아니야. 한국은 다르거든. 한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해주고 현지인을 고용하고 함께 성장하려고 해. 식민지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만들려는 거지. 니콜로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이름 이야기야. 이름이요? 그래.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오랫동안 그루지아로 불렸어. 러시아식 이름이지. 1991년 독립한 후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 호소했어. 제발 조지아로 불러달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시했지. 저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2008년 전쟁 직후에도 서방 국가들은 계속 그루지아라고 불렀어. 러시아 눈치를 봤거든. 우리 상처에는 관심이 없었지. 그런데 딱 한 나라가 즉시 응답했어. 한국이요? 그래. 2009년 한국 외교부는 공식 문서, 교과서, 지도, 뉴스 자막까지 전부 조지아로 바꿨어. 가장 빠르게, 가장 철저하게. 자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나? 니콜로즈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 일본이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빼앗고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했대. 창씨개명이라고. 그 아픔을 겪은 민족이기에 우리 아픔을 이해한 거야. 이름을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알았던 거지. 니콜로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이. 그래. 동병상련이야.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지.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했어. 거대한 경제 대국이 작은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준 거야. 그게 우리 국민들 가슴에 깊이 새겨졌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 2015년이었지. 나는 정부 출장으로 서울에 갔었어. 국제 입국관리 컨퍼런스였지. 그때 한국 외교부 직원을 만났는데 내가 조지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 조지아의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 외교부 장관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즉시 수용하라고요. 우리도 이름을 빼앗긴 경험이 있으니까 그 아픔을 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날 뻔했어. 니콜로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였군요. 맞아.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외교야.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끊기면 끝나지만 존중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거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니콜로즈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년에 정부 고위 회의가 있었어. 외교부 장관, 경제부 장관, 그리고 우리 입국관리국장이 참석했지. 주제는 조지아의 미래 전략 파트너였어. 회의실에는 여러 나라 이름이 나왔어.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까지.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은 정부청사 7층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무츠바리 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외교부 장관 다비드 잘칼리아니가 물었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경제부 장관은 중국을 밀었어. 자본이 많다는 이유로. 하지만 장관은 고개를 저었지. 왜요?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 중국은 너무 커서 우리를 삼켜버릴 겁니다. 일본은 섬나라라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은 유럽의 중심이지만 우리처럼 위협받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와 가장 비슷하면서도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날 장관의 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어. 한국은 1953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2008년 겪은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경제를 성장시켰어요. 강력한 군대를 만들면서도 문화 강국이 됐죠. K-팝,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니콜로즈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1년 무비자 정책이 나온 건가요? 그래. 그 회의에서 결정됐어. 한국인들이 조지아를 제2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자. 그들이 여기서 사업하고 일하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과 노하우를 전해주게 하자.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자는 거였지. 대단한 전략이네요. 저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오후에 인천발 비행기가 도착해. 한국인 승객이 많을 거야. 오후 3시 인천발 터키 항공편이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인 승객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
젊은 커플, 디지털 노마드로 보이는 청년들까지. 저는 입국 심사대에서 한 명 한 명을 맞이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입국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여성이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와, 한국말 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요. 여기서 한 달 정도 작업하면서 지낼 예정이에요. 좋습니다. 일하시는 동안 비자 걱정 없으세요. 1년까지 가능하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다른 나라는 관광만 되는데 여기는 일도 할 수 있다니. 조지아,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죠. 한국 분들이 와주셔서요. 트빌리시 구시가지 추천합니다. 카페도 많고 와이파이도 빠르거든요. 여성은 고맙다며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제 뒤에서 니콜로즈가 말했어요. 부국장님, 한국어 실력이 늘었네요. 매일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 보면서 배우고 있어.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재밌더라. 다음은 60대 부부였습니다. 남성이 한국어로 물었죠. 여기서 사업 등록도 할 수 있나요?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열까 하는데요. 저는 영어로 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비자 상태로 사업자 등록하실 수 있어요. 세무서에 가시면 도와드립니다. 정말요? 와, 이런 나라 처음 봅니다. 보통은 투자 비자 받으려면 몇 천만 원 넣어야 하는데 조지아는 다릅니다. 한국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웃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입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쉬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번아웃이 와서요. 여기서 한 달 쉬면서 생각 좀 정리하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조지아는 평화로운 곳이에요. 카즈백이 산악 지역 추천합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조용해요. 감사합니다. 한국인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존중해줬으니까요. 이름 하나 제대로 불러준 게 큰 의미였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이름이요? 네, 조지아라고요. 한국이 가장 먼저 우리를 조지아로 불러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계속 그루지아라고 불렀는데요. 남성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거.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루지아로 배웠는데 어느 순간 조지아로 바뀌었어요.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특별합니다. 환영합니다. 조지아에. 남성은 깊이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마 그는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지 모를 겁니다. 한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모르겠죠. 그날 오후 저는 총 127명의 한국인을 입국 심사했습니다. 관광객, 사업가, 프리랜서, 유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조지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 한국 여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죠.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한 입국 통계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인 입국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40%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코카서스 산맥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땅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북쪽 국경 너머에는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2008년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아브하지아와 나모세티아는 여전히 러시아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죠. 우리 영토의 20%, 그리고 언제든 다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조지아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유럽은 멀었고, 미국은 믿을 수 없었고, 러시아는 적이었어요. 중국은 위험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보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나라.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나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정부에서 외교부 고위 관료가 공항을 시찰하러 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교부 차관 기오르기 타바드제였죠. 오전 10시 타바드제 차관이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30년 경력의 외교관이었어요. 저는 공항 로비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차관님, 환영합니다. 메그렐리 슈빌리 입국관리국 부국장입니다. 타바드제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 입국자 증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를 입국 심사대로 안내했습니다. 마침 비행기가 도착해서 승객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 중에 한국인들이 보였습니다. 타바드제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한국인 승객이 입국 심사대에 서자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빠르게 처리하고 환영 인사까지 건넸죠. 다른 국적 승객들보다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찰이 끝나고 저는 타바드제 차관과 공항 귀빈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메그렐리 슈빌리 부국장님, 현장 분위기가 좋더군요. 직원들이 한국인에게 각별히 친절하던데 특별 교육이라도 했습니까? 타바드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특별 교육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 방침을 명확히 전달했죠.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그리고 직원들 스스로 한국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운다고요? 네.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면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긴 겁니다.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타바드제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 파워군요. 한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에게 스며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조지아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10대부터 70대까지 한국을 압니다. 방탄소년단, 손흥민, 봉준호 감독까지 문화가 국격을 만든 거죠. 타바드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직항 노선 개설, 방위산업 협력, 경제 특구 조성까지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죠. 직항 노선이요? 네. 인천에서 트빌리시까지 직항편을 만들려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협의 중입니다. 성사되면 비행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럼 한국인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는데 직항이 생기면. 타바드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연간 한국인 방문객 50만 명입니다. 지금은 5만 명 수준이니 10배를 늘리는 거죠. 그러려면 공항 인프라도 확충해야 합니다. 저는 타바드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차관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 자본도 필요한데 말입니다. 타바드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이요? 네. 2009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그때 외교부 유럽국 과장이었어요.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지 1년 뒤였죠. 우리는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조지아로 불러달라고요. 타바드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루지아라는 이름은 러시아가 우리를 지배할 때 붙인 거였어요. 러시아어 발음이죠. 독립했으니 우리 고유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땠습니까? 미국은 혼란스럽다며 거부했습니다. 조지아주와 헷갈린다는 이유였죠.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눈치를 봤습니다. 중국은 아예 무시했어요. 일본은 검토하겠다고만 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죠. 타바드제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내렸대요. 조지아의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 모든 공식 문서에서 그루지아를 조지아로 변경하라. 2주 만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주한 조지아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습니까? 대사가 답했죠. 한국도 일본 식민 지배 때 이름을 빼앗긴 경험이 있답니다. 그 아픔을 아니까
우리 아픔도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타바드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힘으로 누르거나 이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나라라고. 진정한 친구는 이런 거구나 싶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특별 대우하는 겁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나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균형 외교로 살아남은 나라.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타바드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메그렐리 슈빌리 부국장님, 앞으로도 한국인들을 잘 맞이해 주십시오. 그들이 조지아를 제2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저는 경례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트빌리시 구시가지를 지나갔습니다. 무츠바리 강변을 따라 걷다가 나리칼라 요새가 보이는 언덕에 올랐어요. 이곳에서는 트빌리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성당과 현대식 건물이 섞여 있는 풍경.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이 땅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지아는 늘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까지.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고, 때로는 굴복했고, 다시 일어섰죠. 독립은 항상 꿈이었고, 자유는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우리는 마침내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1990년대 내전으로 수천 명이 죽었고,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영토를 잃었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독립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강해질까요? 인구 370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역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300만 명이 죽고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남북으로 분단됐고 세계 최빈국이 됐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시작했어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수출을 늘렸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일으켰고 1980년대에는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1990년대에는 IT 강국이 됐고 2000년대에는 문화 강국이 됐어요.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겁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K-팝의 나라가 된 거죠. 이게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카페를 발견했어요. 간판에 한글로 서울 카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였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아늑했고 K-팝이 흘러나왔어요. 카운터에는 30대 한국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설프게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오, 조지아 분이신데 한국말 하시네요. 그녀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조금만 배웠어요. 공항에서 일하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요. 아, 공항이요? 입국할 때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못 받아본 대우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죠. 한국 분들이 와주셔서요. 언제 오셨어요? 작년 9월에 왔어요. 1년 무비자라는 말 듣고 일단 와봤죠. 그러다 여기가 너무 좋아서 카페를 열었어요. 한 달 전에 오픈했습니다. 사업 등록은 어렵지 않았나요? 전혀요. 세무서 가서 하루 만에 끝났어요. 한국보다 쉬웠어요. 조지아 정부가 한국인한테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있죠. 우리가 한국을 본받고 싶거든요. 본받다뇨?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선 나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나라.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도 배우고 문화도 교류하고요. 그녀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였네요. 전 그냥
친절한 나라인 줄만 알았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친절하기도 하지만 전략이기도 해요. 조지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죠.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조지아에 오는 이유는 저렴한 물가, 아름다운 자연, 편한 비자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인을 환대하는 이유는 훨씬 깊었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 타마르와 딸 마리암이, 그리고 아들 니카가 함께였어요. 타마르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이고 마리암이는 대학생, 니카는 고등학생이었죠. 식사를 하던 중 니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한국 애들이 전화가 왔어요. 3명이나요. 부모가 여기서 사업한대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트빌리시 국제학교에? 네.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니까 한국 애들도 다닐 수 있대요. 근데 신기한 게 조지아어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아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에도 한국 학생 많아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왔는데 다들 친절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지난주에 K-팝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타마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요즘 K-팝만 들어요. 쉬는 시간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노래가 나와요. 한국어 배우고 싶다는 학생도 많고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문화의 힘이네.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도 국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한국은 문화로 사람들 마음을 얻었어. 니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많잖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니카, 잘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걸어온 길 때문이야. 1950년에 전쟁으로 다 타버렸어. 우리가 2008년 겪은 것보다 훨씬 심했지. 그런데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국민들이 죽어라 일했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교육에 투자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야. 마리아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을 본받으려는 거죠? 맞아. 조지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으면 안 돼. 한국이 증명했잖아. 작은 나라도 자원이 없어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타마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한국어 공부하는 이유도 그래서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존중의 표시니까.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이라는 책이었죠. 저는 펜을 들고 연습장에 한글을 따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오르기입니다. 조지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뿌듯했습니다. 50살에 새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국관리국 본부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제목은 한국입국관리청과의 업무 협약 체결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조지아 입국관리국과 한국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업무 협약을 맺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양국 간 정보 교류, 인력 교환 연수, 시스템 공유까지 포괄적인 협력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지아 입국관리 직원 20명을 초청하여 인천공항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주간 연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천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직접 한국 시스템을 보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저는 즉시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십시오. 2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오전 9시 조지아 입국관리국 연수단 20명이 함께였어요. 우리는 2주간 한국에서 연수를 받게 됐죠. 인천공항은 거대했습니다. 조지아 트빌리시 공항의 10배는 되어 보였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 생체 인식 시스템, 로봇 안내원까지 미래에 온 것 같았어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민준 과장이라는 40대 남성이었어요. 조지아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 김민준 과장입니다. 앞으로 2주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김민준 과장이 놀라며 웃었습니다. 오, 한국어 하시네요. 조지아 분이 한국어를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조금만요.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인천공항 입국심사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하루 평균 10만 명이 오간다고 했어요. 트빌리시 공항의 쉰배였죠. 그런데도 대기 시간은 평균 15분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과 훈련된 직원 덕분이었어요. 김민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위험 기반 입국심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빅데이터로 위험도를 분석해서 고위험 승객은 정밀 심사하고 저위험 승객은 빠르게 통과시키죠. 한국 국민과 신뢰 국가 여권 소지자는 자동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신뢰 국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율, 범죄율, 외교 관계 등을 종합 평가하죠. 조지아도 신뢰 국가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조지아가 한국으로부터 신뢰받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둘째 날은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했습니다. 비자 발급, 체류 관리, 불법 체류 단속 등 모든 업무를 봤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전산화되어 있었고 민원인 대기 시간도 짧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김민준 과장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사 근처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대화했죠. 과장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김민준 과장이 답했습니다. 시행착오의 결과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시스템도 형편없었어요. 서류는 수작업이었고 대기 시간은 몇 시간씩 걸렸죠. 하지만 2000년대부터 전산화를 시작했고 계속 개선해왔습니다. 조지아도 배우고 싶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죠. 사실 한국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배웠어요. 일본, 싱가포르, 미국 시스템을 연구했죠. 이제 우리가 배운 걸 나눠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조지아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인데요. 김민준 과장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지아가 우리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게 기억나거든요. 2009년에 조지아 정부가 요청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응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죠? 우리도 이름을 빼앗긴 경험이 있으니까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조선이 아니라 센징이라고 불렸어요. 일본식 발음이죠. 독립 후에도 한참 동안 외국에서 코리아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요. 그 아픔을 아니까 조지아의 요청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지아가 처한 상황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영토 분쟁이 있고 전쟁을 겪었죠. 우리가 70년 전에 겪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가요. 2주간의 연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 전망대에 올라 비행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 전 세계를 연결하는 허브. 한국은 이렇게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지아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코카서스의 작은 나라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허브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조지아로 돌아온 후, 저는 공항에서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들을 재교육하고 효율성을 높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에 대한 환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조지아 정부는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5년 장기 체류 비자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영주권에 준하는 대우였죠. 뉴스가 나간 후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조지아 관광청 웹사이트가 다운될 정도였어요. 한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조지아, 한국인에게 준영주권 부여. 저는 입국심사대에서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입국자가 하루 평균 500명을 넘어섰어요. 젊은 부부, 은퇴한 노년층, 디지털 노마드, 사업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조지아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70대 한국인 부부가 입국심사대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권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부부 여기서
노후를 보내려고 왔습니다. 한국은 물가도 비싸고 경쟁도 심해서요. 여기는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조지아는 평화롭고 사람들도 친절합니다. 어디서 거주하실 계획이세요? 트빌리시 구시가지에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한 달에 500달러래요. 서울은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좋은 곳 잡으셨네요. 주변에 한국 식당도 생기고 있으니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할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아가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도장을 찍으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지아는 이제 여러분의 집입니다. 부부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나리칼라 요새 언덕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이곳에 섰을 때와 똑같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많은 게 변했습니다. 트빌리시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카페, 한국 마트까지. 한국인들이 조지아에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인 입국자는 22만 명이었어요. 2년 전에 4배가 넘었죠. 그들이 조지아 경제에 기여한 금액은 3억 달러.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IT 기업 5개, 제조업체 3개, 물류회사 2개가 조지아에 진출했어요. 이들이 고용한 조지아 인력은 1200명. 기술 이전과 교육까지 제공했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 타바드제 차관이었어요. 메그렐리 슈빌리 부국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인천 트빌리시 직항 노선 개설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주 3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드디어 직항이. 네. 이제 한국에서 10시간이면 조지아에 올 수 있습니다. 경유 없이 바로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한국인이 더 많이 올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상으로는 2026년에 50만 명이 올 것 같습니다. 조지아 인구가 370만인데 한국인 50만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인들이 살고 일하고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였죠. 여권 한 장, 손바닥만 한 작은 책자. 하지만 그 안에는 한 나라의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193개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성, 경제 성장, 민주주의, 문화의 결과였죠. 그리고 조지아는 그 힘을 알아봤습니다. 이름 하나 제대로 불러준 것을 기억하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민족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배려가 큰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조지아의 이름을 존중했고 조지아는 한국에게 빗장을 열었어요. 이게 진정한 외교였습니다. 돈으로 사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으로 맺어진 관계. 저는 언덕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조지아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처럼 일어설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한국인 승객 412명을 맞이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쌓아온 신뢰가 여권의 힘이 된 것이다. 조지아도 언젠가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란다. 전 세계가 신뢰하고 환대받는 나라.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을 우리도 걷고 싶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한국인들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지아인들도 꿈을 꾸고 있었죠. 한국처럼 일어서는 꿈,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되는 꿈, 여권에 담긴 국격. 그것은 단순히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그 나라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나라 국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의 척도였어요. 한국은 그 신뢰를 70년에 걸쳐 쌓아 올렸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서며 민주주의를 지키며 타국을 존중하며 그 결과가 지금의 여권 파워였죠. 그리고 조지아는 그 여권 파워를 보며 배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작은 나라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내일도 입국 심사대에 설 겁니다. 한국인들을 맞이하며 그들에게 환영의 미소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할 겁니다. 조지아도 언젠가 한국처럼 되겠다고. 여권 한 장에 담긴 무게, 그것은 한 나라의 역사이자 미래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조지아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